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쐈죠. 그리고 거의 성공에 근접한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ICBM 기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KBS가 보도를 했는데 제가 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 지역에 있는지, 그 지역에 있으면 북한에게 전술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런 북한의 ICBM 기지 같은 거 그냥 가서 때릴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4세대 폭격기를 지금 한 25년, 30년 만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가 1997년도에 첫 실전 배치됐는데 그로부터 지금 2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최신형 4세대 스텔스 폭격기를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걸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식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방산,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박 터트릴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떤 대박이 가능한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흥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북한이 최소 10기의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생산했으며 이미 화성 15와 화성 17 ICBM 운용 부대를 창설해 중국의 방공지원구역 안에서 운용 중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화성 17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나머지 미사일 가운데 일부를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북한이 중국 국경에서 불과 16km 떨어진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의 산악지역에 대규모 미사일 기지를 조성했으며 이곳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를 운용 중이라고 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KBS가 12월 1일 보도했습니다. KBS는 상업용 위성 이미지 업체인 블랙스카이의 광학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회중리 일대의 4km에 달하는 골짜기에 미사일 은닉 시설과 경비 시설, 막사, 본부 건물 등 83개 동에 달하는 건물들을 건설해 운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미사일 기지 주변에는 민가가 거의 없지만 북부 내륙선 철도가 운행되는 회중역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회중역은 무거운 ICBM 모듈을 험준한 산악지역인 회중리까지 운반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 전략군 예하 13개 여단 가운데 4개 여단이 ICBM 부대로 편성되었으며 회중리 미사일 기지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화성 17 ICBM을 시험 발사한 장소는 평양과 가까운 순항 비행장이었지만 평양은 유사시 한미연합공군의 타격이 용이해 ICBM을 운용하기에는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예상대로 북한은 중국의 방공지원이 가능한 지역에 ICBM 기지를 짓고 이곳에서 ICBM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중리 기지는 유사시 주일미군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중국 전략로켓군 제65기지 653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지린성 퉁화기지에서 불과 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퉁화기지를 보호하는 중국 북부전구 제79 방공여단 HQ-9 미사일과 HQ-16 지대공 미사일, 지린성 일대 비행장에 분산 배치된 북부전구 공군의 제31여단과 제61여단의 JH-7A와 J-10 전투기의 방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급속한 미사일 기술 발전과 미사일 대량 생산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국가인데요. 중국 국경선 바로 옆에 건설된 북한 최고의 전략 미사일 기지를 보면 중국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와 군비 통제는 확실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미 동부를 다탄두를 집어넣어서 탄두가 여러 개 있는 다탄두 미사일 탄두를 집어넣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 화성 17형 이제 거의 성공에 근접했는데 이게 상업용 위성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지형에 한 4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무려 83개의 건물을 짓고 여기에 ICBM 기지를 짓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크게 보면 이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 여기 백두산이죠. 백두산에서 압록강이 이렇게 흘러나서 이렇게 다시 볼록 솟아오른 이 지역. 여기인데 여기서 오른쪽,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중국이죠. 16km.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지금 미사일 표시가 있는데 여기가 뚱펑 21. 그러니까 단거리, 중거리 지대 미사일이죠. 또 지대 함 미사일 2000km, 2500km 날아가는,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해상에서 때리고 그리고 주일 미군 기지 때리고 하는 그 뚱펑 21 기지예요. 여기에서 80km. 뚱펑 21이 있으니까 여기에 뚱펑 21을 보호하는 방공부대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방공부대에 HQ-9, 그러니까 중국판 S-300이라고 하는 사거리 120에서 150km짜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HQ-16 중국판 부크 M3, 요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300, 부크 다 활약하고 있는 그 무기들이죠. 그거 사거리 한 40에서 60km. 요렇게 두 개 방공부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인근에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J-10 운영하는 부대가 있고, 여기에서 해룡장성 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또 JF-7 대함 타격기 또는 이제 그 폭격 가능한 공격기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런 부대들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북한은 왜 이렇게 구석에다가 지어놨냐? 또 여기 사람도 안 사는데 왜 역을 만들었을까? ICBM 옮기려고 역을 만들었겠죠. 철로를 깔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한미연합 공군이 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아니에요. 국경에서부터 50km 내는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 영공은 아니죠. 그래서 중국 영공을 침범해야 중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침범 안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16km 옆에 중국 국경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침투할 루트는 너무나 뻔하죠. 남쪽에서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어요. 아니면 동쪽에서 이 국경을 조금 스치듯이 지나가서, 그래서 이 지형에 미사일 탄약고를 때리려고 하면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일단 이 북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못 들어가요. 왜? 중국 국경을 넘을까봐. 그리고 이 북쪽으로는 또 못 들어가는 게 중국 미사일이 날아올까봐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지대공 미사일의 방공구역 안, 그리고 국경에 바짝 붙음으로써 한쪽 방향과 두쪽 방향은 완전히 한미연합 공군이 비행을 할 수 없는, 비행기가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16km는 금방 넘어서 이렇게 크게 선회를 할 때 넘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밟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황.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한쪽으로밖에 못 들어오게끔 강제하는 이런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ICBM을 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그래 니들 여기다 하면 우리가 방공 지원해 줄게 약속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미사일을 이렇게 빨리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중국 지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이런 자들하고는 북한 관련한 비핵화 지지한다 웃기는 소리 절대 거래하면 안 되고, 중국을 빨리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힘을 좀 모으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정말 중국의 비호 아래 한쪽 방향, 중국 쪽으로는 우리 한미연합 공군의 전투기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국경에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ICBM 기지를 만들었다. 그게 지금 관측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벌벌 떨게 만들 세계 최강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곧 공개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12월 3일 오전 10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롤아웃 행사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미 공군이 기존의 B-1B 초음속 폭격기와 B-2A 스텔스 폭격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폭격기로 200대 이상 도입할 B-21 레이더의 출고 행사를 현지 시각 12월 1일 오후 캘리포니아 팜데일 플랜트 42시설에서 실시합니다. 미 공군 주요 인사들과 폭격기 제조사인 노스롭 그루먼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고도의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특정 각도에서만 관람이 허용될 예정인데요. 현재 5대의 시제기가 제작된 B-21 기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롱 레인지 스트라이크 바머, 즉 장거리 타격 폭격기라는 사업명으로 개발이 진행된 B-21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한복판 항모에서 B-25 폭격기를 몰고 출격해 도쿄를 공습한 드리틀트 공대를 기념하기 위해 레이더라는 별칭이 부여됐는데요. 당시 일본이 받았던 충격만큼이나 대단히 충격적인 신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B-21 폭격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170톤에 달하는 현용 B-2 폭격기보다는 크기가 상당히 축소됐지만 항속거리와 범용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됐는데요. 미 공군은 이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발진해 지구 어디든 타격하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긴 항속 성능을 보유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현존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B-21은 현재 존재하거나 앞으로 등장할 레이더로는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탐지되더라도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과 자위 무장으로 적의 요격을 극복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와 협동 교전 시스템을 탑재해 장거리에서 수십 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날릴 수 있고 미 해군 그라울러 전자전기와 대등 이상의 전자전 공격 능력을 갖추어 적 전투기와 지상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B-21이 무서운 것은 6억 달러 안팎으로 책정된 가격인데요. 높은 가격 때문에 단 21대만 제작되었던 B-2와 달리 B-21은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등장해 최소 205기, 많으면 240대에서 270여 대까지 생산되어 물량 공세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부터 B-21을 실전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호위 전투기 없이 단독으로 적 방공망을 유린하고 다니면서 적 전략시설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미국의 차세대 폭격이 등장해 중국과 북한의 고민은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21 드디어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공개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이 동영상 아랫부분 설명란에 내일 미국에서 공개하는 유튜브 지금 이미 예고편이 떠 있어요. 거기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10시쯤 이후에 이 동영상을 보실 분들은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B-21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한번 또 남들보다 먼저 보시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나중에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아래에 설명란이 있죠. 거기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B-21 B-2 스텔스 폭격기의 스텔스 기술, 그리고 F-35에 들어가는 첨단 전자 기술, 그리고 EA-18G 그라울러에 들어가는 전자전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폭장량은 많지 않더라도 치명성을 더 키워서 굳이 예전에 2차 대전처럼 융단 폭격하고 이 시대도 아닌데 폭장량 많을 필요 없다. 딱 한두 발 때리더라도 치명적으로 때리면 된다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간 거고, 이게 가격이 6억 달러.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한 7,500억 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야, 폭격기 하나 7,500억. 이야, 비행기 한 대 7,500억.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비싸죠. 그렇지만은, 같은 스텔스 폭격기인 B-2. B-2가 1997년도에 실전 배치되었고, 94, 5년도에 만들었죠. 그 B-2의 양산 가격이 얼마냐? 22억 달러입니다. 96년, 7년 물가로 22억 달러.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죠. 그러면 지금 이 환율로 계산하면 2조 8천억 원. 그래서 미국도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건 너무 비싸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21대 생산하고 말았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25년 후에 만드는 이 B-21 폭격기는 그때 25년 전의 가격하고 비교해도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그런 염가다라는 겁니다. 당시 B-2 폭격기는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 더 비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B-21은 이 정도면 싸다라는 거죠. F-35 한 대 2천억 원 이러니까 이거 6천억 원이면 7천억 원이면 비싼 거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죠. 또 이걸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B-2, B-1, B-52 이런 것들은 폭격이면 폭격 딱 그것만 하는데, 이건 폭격하면서 적 전투기 들어오면 먼저 그냥 강력한 공대공 레이더도 가지고 있으면서 적 전투기 요격해버리고 공대공 미사일로, 그리고 적의 지대공 미사일 방공 사이트 그냥 들어가서 대레이더 미사일
AARGM, ER 이런 건 날려가지고 없애버리고 전자전 재밍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폭격하고 이런 걸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격기니까 덩치가 크니까 그냥 뭐 전자전 할 수 있고 하니까 쫙 들어가면서 전자전 쫙 다 하면서 ARGM 같은 거 수십 발 집어넣고 그냥 휴전선에 있는 북한 모든 방공 레이더들 다 그냥 혼자서 다 때려 부술 수도 있고 이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북한 전투기 오면 미사일 쏴서 격추시켜버리고 굳이 호위 전투기 없어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호위 전투기가 없어도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일단 전투기는 이 덩치가 작으니까 항속거리가 짧죠. 그래서 1000km, 1500km 이상까지는 못 날아가요. 근데 이거는 4000km, 5000km 날아가는데 그러면 따라올 전투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전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적 전투기가 묘격하러 왔을 때 전투를 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공중급유 몇 번 해가지고 전투기를 딸려 보내야 되죠. 근데 공중급유기는 스텔스가 아니니까 들키죠, 적에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폭격기냐. 내일 공개되는데 아래에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B-21 레이더 드리틀 특공대 미국이 진주만 맞고 이거 일본 이거 손 봐줘야 되겠는데 어떡하냐 해가지고 항공모함에서 그때 항공모함 작죠. 항공모함에서 B-25 폭격기 이륙시켜가지고 정말 억지로 이륙시켜가지고 연료는 돌아올 수는 없어요. 또 항공모함에 다시 착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쿄 공습하고 그때는 이제 중국이 장제스 정권, 국민당 정권의 중국이었으니까 중국 쪽으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어디 아무데나 불시착하는 걸로 해가지고 갔어요. 그게 바로 드리틀 특공대. 그래서 레이더 특공대 아닙니까? 드리틀 특공대의 그 전과를 기려서 만들었다라는 건데 일본은 조금 찝찝하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 16일 서울을 방문했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의 가족 이야기를 꺼내며 방산 협력을 제안했다는 사실 언론을 통해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 방한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진 빈살만 왕세자가 대규모 한국산 무기 구매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천궁2 미사일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양국 간의 방산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첨단 무기를 사우디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포브스가 현지 시각 11월 30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한국은 구매자에게 무기 기술 이전은 물론 현지 생산 기회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며 향후 10년 내 방위 산업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한국은 좋은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브스는 그동안 미국산 무기 체계에 의존해왔던 사우디가 군수품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튀르키예 등과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분야별로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들을 보유한 한국도 중국, 튀르키예와 유사한 방산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한국의 주적인 북한이 사우디의 주적인 이란과 밀접한 군사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무기 체계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산 무기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방위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무기는 지대공 미사일이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산 천궁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드론과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BO2 시스템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천궁2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후티 반군의 대대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패트리어트 제곱은 900여 발을 대부분 소진한 사우디가 이미 구매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 악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빌미로 패트리어트 판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천궁2의 수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중동지역 리스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라니 측은 사우디가 지대공 무기뿐만 아니라 전차와 자주포, 다련장 로켓 등 다양한 전력의 국산화를 추진하며 한국이 강력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지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방산이 드라마틱한 중동 특수를 누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자, 빈살만 왕세자. 최근에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아르헨티나 이겼더니 대표단 전원에게 롤스로이스 승용차 한 대씩 선물한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동생이 F-15 전투기 조종사라는 그 인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방산협력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천궁2는 지금 사우디가 정말 뭐 필요한 거예요. 패트리어트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패트리어트 하나를 더 이상 공급을 안 해주고 있어요. 자기네들 쓸 것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급할 것 없는데 거기 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바이든 정부하고 이 빈살만 왕세자고 완전히 지금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고 있는 사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국하고 탄도미사일, 드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하고 또 드론 협력하고 있어요. 또 스페인하고 군함 협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해외 협력을 많이 하냐? 빈살만 왕세자가 2030년까지, 재작년에 그랬습니다. 2030년까지, 즉 10년 내에 2030년까지 모든 군사 무기 구매는 이제는 절반 이상을 사우디 현지 생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절반 이상을 채워내야 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품목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절반 이상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 천궁2, 저는 이건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지금 안 팔기 때문에 한국의 천궁2, 후티 반군이 쏘는, 또 이란이 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야 되죠. 그리고 또 순항미사일, 요즘 자폭 드론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요격하려면 BO2 있어야 되죠. 이거는 사우디가 정말 필요한 거고, 그리고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사우디가 대량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열화 우라늄 장갑이 아니죠. 그냥 일반 장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티 반군이 쏘는 미사일에, 대전차 미사일에 판판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 이거 너무 성능 없다, 형편없다 해서 전차도 지금 새로 살려고 하죠. 그 우리 K2 흑표 전차. 우리는 기술 이전 다 해주고, 포브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은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아주 다 해준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딱인 그런 파트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주포, 우리 K9 최고죠. 그리고 다른 장 로켓, 천무 최고죠. 그래서 사우디에 폴란드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방산 시장이 열릴 것 같다. 그리고 공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FA-50 팔 수 있죠. 그런데 사우디는 지금 현재 F-15 유로파이터 이런 고급 기종 운용하는 나라예요. 스텔스 가지고 싶은데 미국이 안 팔죠. 그렇지만 이 공군 전투기를 중국제를 쓴다? 이러면 미국하고 앞으로 미국 정권 바뀌면 그래도 이제 이 관계 회복이 안 되는 선을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KF-21, 블락3 우리 스텔스 버전으로 앞으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도네시아 이런 거 빼고 사우디 집어넣어서 공동 개발할 수 있죠. 파트너로 들어와서 개발비 많이 들어갈 거니까 사우디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KF-21 스텔스 버전 개발까지 사우디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 터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